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이 빠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는 등 강원도 철도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동력 수상 레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중고 동력 보트 거래가 늘고 있는데 사기 판매라는 피해 호소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이원 추추파크 레일바이크가 며칠 동안 운행을 멈췄다 재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로 일부 구간의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서 경영에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5달이 됐는데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72명이고 아직 1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이 빠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갑니다. 동해선도 2022년 말까지는 완공한다는 방침이어서 강원도 내 철도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SOC 사업 가운데 최대 수건 사업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내년 말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8개 구간 가운데 109와 709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벌이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돼 내년 말 착공이 확정적입니다. 춘천 지하화 구간하고 그 미시령 터널 구간은 2개 공구는 그 턴키로 일괄 입찰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말에 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나머지 6개 공구도 기본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CC 설계를 거쳐 이후 착공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예산 상당액이 삭감된 상태지만 지난해 남은 예산이 있어 이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총 연장 93.7km로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사업비는 2조 3천억 원 가량이 들며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의 내년 말 착공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 계획에 따르면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사업은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모두 2조 8,52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개통하고 이를 한반도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육성과 중국, 러시아, 유럽과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에 선정된 포항 삼척 동해간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8.7km 사업 구간 가운데 포항에서 영덕까지 1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에 완공됐고 영덕에서 동해 구간도 80% 넘게 진척됐습니다. 22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82.9%입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는 약 2,900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더욱 정교한 철도망을 갖추려면 이제 원주에서 춘천을 거쳐 철원을 잇는 내륙 종단철도와 강원 남부권을 잇는 태백선 고속화철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당권 도전에 나선 출마자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찾아 균형 발전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강원도 개발을 막는 수많은 규제들은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균형 발전 뉴딜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진 것은 매우 아픈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함께한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현안 중에서는 수소도시 사업을 통해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의원과 함께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도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제기된 강원도 홀대론에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제조업에서 앞서지 못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에 공약한 어떤 디지털 뉴딜, 거기에 바로 강원도가 가장 앞장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는데 이렇게 집권 여당 대표 주자들이 강원도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강원도를 옥죄는 각종 규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와 산림, 농업과 환경, 이른바 강원도 4대 핵심 규제 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 넓은 2만 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36배를 넘습니다. 군사 규제와 농업 규제는 철원, 산림 규제는 인제, 환경 규제는 영월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개발의 규제로 인해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대부분은 화천군에 집중돼 있고 양구와 인제는 제외돼 있습니다. 화천 해제 지역 중에서도 무려 80%가 보존산지여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안보와 생태보전, 여기에 상수원 보호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묶여있는 과도한 규제들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말뿐인 균형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5달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도내 누적 환자는 7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22일 이후 5달 동안 누적 환자는 7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0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환자 발생 추이는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2달간 5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5월부터 현재까지는 18명이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지난 15일 이후 현재까지 일주일째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정수장과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최근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다행히 대부분 수돗물에서 나온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거주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발견된 유충입니다. 세면대 수도꼭지 옆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춘천시는 수돗물에서 나온 유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수도꼭지 인근 유아용품에서 유충이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유전자 검사를 거쳐봐야 하지만 생김새로 보면 나방파리 유충과 유사합니다. 왼쪽은 대전, 오른쪽은 춘천에서 나온 유충 사진입니다. 거의 유사한데 대전 유충은 검사 결과 수돗물에서 살 수 없는 나방파리 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뿐 아니라 양구와 양양, 홍천에서도 유충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대부분 화장실 배수구처럼 축축한 장소에 사는 나방파리 유충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6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나방파리 유충으로 밝혀졌고요. 강원도에서는 정수장 물에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인천 수돗물에서 나온 깔따구 유충은 수트로 만든 필터인데 활성 탄지가 설치된 정수장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76개 정수장 가운데 활성 탄지가 설치된 곳은 원주 정수장 단 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표준 처리 공정 방식으로 모래 필터만 이용해 정수를 하는데 환경부는 이 같은 일반 정수장에서는 역세척 주기가 짧아 유충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준 처리 공법에 의한 사여가 공법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 여가지를 통과하고 나서는 절대로 유충이나 그런 물질이 통과를 해서 수돗물로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춘천 수돗물의 60% 정도가 정수되는 소양 정수장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도내 정수장 76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유충이 발견된 곳은 없었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유충 신고가 접수된 주택에 필터를 설치해 수돗물을 계속 감시하고 발견된 유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해양 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즘 동력 수상 레저 기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는 중고 동력 보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자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항포구 한쪽에 동력 수상 레저 기구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길이 9m가량의 낡은 모터 보트가 보입니다. 보트의 선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엔진 시동을 걸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바다 물속으로 집어넣는 프로펠러도 원격으로 작동되지 않아 직접 손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보트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초보자가 지난 4월 말 중고로 강릉의 한 판매점에서 5천여만 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중고로 구입한 배가 채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보트 구매자는 구입 후 3번밖에 운행하지 않았는데 배와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배는 10년, 엔진은 10시간밖에 안 탔다. 그 주장을 그대로 믿었고 저희는 3번밖에 운행을 안 했는데도 시동도 안 걸리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고보트는 일본에서 국내로 수출된 것인데 선박 안전 검사증에는 설령이 27년으로 추정된다고 등록됐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설령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엔진도 침수된 흔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매자는 인도할 당시에는 보트 작동에 문제가 없었으며 고장난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리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고배를 가져가서는 중고고치 사야 되는데 새거를 얘기를 자꾸 합니다. 새거 지키는 대로 안 해. 이 기능이 있단 말이야. 있어봐라. 걔네는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딱 그러면 한 방에 딱 걸려. 맨날 그런 불평이라. 최 씨처럼 중고 모터보트 구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3명인데 2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랜드가 설립한 기차 체험 테마파크가 휴가철 레일바이크를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로 일부 구간의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했기 때문인데요. 부랴부랴 협의한 끝에 운행을 재개했지만 경영에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 경제를 위해 세운 하이원 추추파크는 폐선된 철로 7.7km를 이용해 레일바이크를 운행합니다. 여러 상품 중에 매출이 가장 많은 사업인데 지난 19일 갑자기 운행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선로 100여 미터 구간의 지주가 통행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주는 추추파크를 상대로 사유지 통행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통행 금지를 어기고 레일바이크를 운행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도 지난달에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레일바이크 운행이 계속되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휴가철을 맞아 주력 상품을 팔 수 없게 된 추추파크는 부랴부랴 협상에 나서 사흘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무단 사용을 사과하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원 추추파크는 폐철도를 이용하는 대가로 철도시설공단에 연간 2억여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 돈에 사유지 이용료까지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체험시설의 장기간 고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급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차체험 테마파크가 또 하나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속초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정오쯤 속초항에 있던 몽골 국적의 487톤 조개류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7대를 동원해 30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속초항에 머물던 선박에는 화물이 없는 상태였고 해경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한 영업을 시작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실제 입장객이 하루 허용 인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일부터 ARS 추첨을 통해 하루 750명을 카지노장에 입장시키기로 했는데 사흘 동안 실제 입장객은 하루 평균 4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비대면 게임만 운영하고 있어 실제 입장객이 적은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확산과 입장객 변화 추이를 고려해 영업 방식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와 펜션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곳이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부터 무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205곳을 적발해 64곳을 고발 조치하고 3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93곳은 영업을 중단했고 45곳은 영업 신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